나이가 들수록 돈이 새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7가지. 안녕하세요. 인생 도감입니다. 열심히 아끼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 같으신가요? 큰 돈을 쓴 것도 없습니다.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비싼 여행을 다녀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통장을 확인해 보면 내가 대체 어디에 이렇게 돈을 썼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노후에는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새어나가는 돈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눈에 잘 보입니다. 하지만 매달 1만 원, 2만 원, 3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1년, 5년, 10년 동안 계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나이가 들수록 돈이 새기 쉬운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것이 자동 결제됩니다. 영상 서비스, 음악 서비스, 신문이나 잡지, 온라인 쇼핑 멤버십, 휴대폰 부가 서비스, 각종 앱 이용료까지. 처음 가입할 때는 이 정도야 뭐 하고 시작합니다. 한 달에 5천 원, 1만 원 정도라면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만 원짜리 서비스 3개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면 3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5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물론 모든 서비스를 당장 해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라면 그 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그 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예전에 가입했던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요금 명세서와 카드 명세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살펴보세요. 이게 뭐지 싶은 결제가 있다면 그때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돈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절약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새고 있는 돈부터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험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보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 자녀가 권해서 가입한 보험, 은행이나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은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매달 보험료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나가는데도 보험이니까 그냥 내는 거지 하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의 보험료를 낸다면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2,400만 원입니다. 물론 보험은 단순히 금액만 보고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됩니다. 보장 내용과 갱신 여부, 납입 기간, 해지했을 때의 손실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증권이나 보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재 가입된 보험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비슷한 보장이 여러 개 있는지도 살펴보고 내가 실제로 필요한 보장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돈을 지키는 데에는 더 많이 버는 것만큼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건강식품을 필요 이상으로 사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TV에서 좋다고 하면 사고 싶고, 친구가 먹고 좋아졌다고 하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관절에 좋대. 이건 혈관에 좋대. 이건 눈에 좋대. 나이 들수록 꼭 먹어야 한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집에 건강식품이 한가득 쌓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 것보다 사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경우입니다. 집에 이미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도 새로운 제품을 또 사고 한두 번 먹어보고 잘 맞지 않으면 서랍 속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산 물건이 오히려 돈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을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무언가를 사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가? 집에 비슷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것을 꾸준히 먹을 것인가?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제품은 광고만 믿기보다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게 내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항상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잘 먹고, 충분히 자고, 필요할 때 제대로 진료받는 것. 이런 기본적인 습관이 먼저입니다. 네 번째, 자녀나 가족에게 습관적으로 돈을 보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언제나 마음이 쓰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손주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또 지갑을 열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지. 부모가 자식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내가 앞으로 사용할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돈이 충분한가? 입니다. 내 생활비와 의료비, 예상하지 못한 지출까지 생각한 다음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의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자녀에게도 오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좋은 재산은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 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작은 지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흔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쯤이야 커피 한 잔, 편의점에서 간식 하나, 택시비 몇천 원, 인터넷에서 필요한 것 같아 산 물건 하나, 배달 음식에 붙는 작은 비용. 이런 지출 하나하나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지출은 반복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5천 원을 별 생각 없이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달이면 약 15만 원입니다. 1년이면 약 180만 원입니다. 물론 모든 작은 지출을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위해 쓰는 돈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너무 아끼기만 하면 삶이 재미없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쓰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커피라면 그 돈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사면서 정작 왜 샀는지 모르는 지출이라면 한 번쯤 줄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는 쓰고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덜 쓰는 것. 그것이 진짜 절약입니다. 여섯 번째, 남들이 좋다는 투자나 금융상품을 쉽게 따라가는 습관입니다. 노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지출 중 하나입니다. 친구가 이걸로 돈 벌었다더라. 요즘 이게 그렇게 좋대. 은행에서 추천해줬는데 괜찮은 상품이래. 아는 사람이 이걸 꼭 해야 한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불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투자는 다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나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쉽게 돈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돈을 언제 꺼낼 수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투자라면 하루 정도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젊을 때의 돈과 다릅니다.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돈 관리를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금융을 잘 알고 있으니까, 배우자가 오랫동안 돈 관리를 해왔으니까,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 계좌가 몇 개인지, 매달 어떤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지, 보험은 무엇이 가입되어 있는지, 대출이나 카드 결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금은 어디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 정도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이 모든 금융 업무를 맡고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믿고 함께 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 돈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노후의 경제적인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보험, 쌓여가는 건강식품, 자녀에게 반복해서 주는 돈, 작은 지출, 남을 따라가는 투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맡겨버린 돈 관리.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니까, 보험료 조금 더 내는 거니까, 이것 하나쯤 더 사는 거니까,
자녀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니까,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누군가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 문제는 돈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눈에 잘 띄지 않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왜 생각보다 남은 돈이 없지? 그래서 노후의 돈 관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을 전부 해지하고 소비를 모두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자동 결제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다음 달에는 보험 하나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최근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돈을 지키는 데에는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그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목적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조금 더 오래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사줄 수 있고, 친구와 커피 한잔 하고 싶을 때 돈 걱정 없이 만날 수 있고,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무언가 배우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해 라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결국 돈은 잘 모으는 것보다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통장을 열고 지난 한 달 동안 빠져나간 돈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돈은 정말 내가 원해서 쓴 돈이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도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이건 정말 괜히 썼다라고 생각했던 돈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돈과 건강, 그리고 평범한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인생도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